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8월 5주차 방송이고요. 이번 주 키워드는 잭슨홀 연설, 푸켓 리스크, 이재용 재판입니다. 막바지로 들어서는 증시 조정이란 주제로 오늘 주간 증시체크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체크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다가온 한 주는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는 그 주간 시황 방송이니까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주요 시황 점검 코스피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8월 코스피 전망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8월 초부터 2350에서 2450포인트 사이를 횡보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심 업종은 소재, 화학, 철강이다라고 이제 8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8월 초부터 수급 현황을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렸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7월. 그래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6월에, 이제, 가장 많이 산 건 3월에 샀고, 이제 6월에 산 2345. 왜냐면 3월에는 별로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면 걔네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2345가 지수 최저점이다. 왜냐? 수급이 들어온 자리가 돈이 들어온 자리이므로 쉽게 안 빠지는 특성이 있다라고 이걸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1차, 2차 저항선을 만들어 드렸고, 그래서 6월 최저점이 2345를 찍어 드렸는데요. 지수 최저점으로 5주차 코스피 시황을 보면 이제 반등이 일어났는데 6월 외국인 수급 최저점 방금 말씀드린 2345에서 35포인트 맞은 2310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코스닥은 더 신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얘네도 먹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수급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 한 주 보시면 철강이랑 금융이 강했고요. 역시 IT는 여전히 팔고 있고 화학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 방송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라고 해서 방송을 아마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 사이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쫙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어느덧 마무리되는 구간이다.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단번에 뚫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 사이에 이제 외국인은 특정 업종이 아닌 계속 말씀드리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개별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다. 뭐 조선도 사기도 하고요. 그죠? 기존에 안 올랐던 그런 이제 철강, 화학, 3분기 실적 개선주 이런 거를 코스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코스피를 한번 또 자세히 3주간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주차 하락, 그다음부터 이제 기술적 반등이 2310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고, 이제 2주에 걸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 이제 보면 이제 증시 이벤트가 딱히 없었었죠. 이제 북핵이 나온 다음에 이벤트가 소멸되면서 소강 상태였고, 이제 그렇게 된 거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약화가 됐다. 그래서 수급 현황 보시면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거는 기관이 좀 샀다. 그죠? 그리고 지수가 오른 건 기관이 살 때 외국인이 안 팔았다. 또 외국인이 살 때 기관이 조금 팔았다. 여기 보시면은 8월 23일 날 기관이 2,000억 정도를 팔았지만 예전에는 얼마 팔았나요? 저랑 같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4,000억, 5,000억씩 팔았죠. 그죠? 근데 이제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근데 뭐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이제 소강 상태라는 거죠. 다행히 지수는 상방을 갔다. 너무 다행인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적극적인 매수보다 제가 아직을 빨간색을 표기했습니다. 아직은 이번 주까지는 관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주식 비중을 낮추고, 왜 낮춰야 되나요? 조정이 끝났을 때 사야 되잖아요. 그죠? 상방을 가게 되면. 근데 물려있으면 살 수가 없죠. 사고 싶어도. 그래서 조정 상승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박스권이다, 아직. 박스권 매매가 뭐냐? 계속 말씀드리죠. 하단에서 박스권에 하단에서 사서 박스권에 상단에서 파는, 그래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번 주까지는 그렇습니다. 8월 말까지는요. 그래서
지수는요, 2350에서 50포인트 약간 올렸는데 2400포인트를 예상합니다. 2400포인트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주는 지수 횡보 및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이 뭘 샀나 한번 보시죠. 우리금융, KB금융, 역시 하나금융, 금융주를 계속 사고 있네요. 그럼 외국인은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거에 배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싼 걸까요? 금융이 역시 주도주다. 하반기. 그러면서 이제 넷마블, 게임즈,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크게 보면 인터넷이고 짧게 보면 이제 게임이랑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제 관심이 있는 건 넷마블이랑 NC소프트를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두 종목 한번 보시고, 그래서 외국인은 게임, 인터넷, 금융업종을 주로 매수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기관은 또 뭘 샀을까요? 자, 기관은 금융업종을 매도하고 IT업종 및 2차전지 업종을 특히 매수했습니다. 근데 또 기관은 거꾸로죠? 이마트 잘못 들어갔는데 금융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SK하이닉스, LG전자, LG이노텍, IT를 샀고 LG화학, 한원시스템. 여러분, LG화학 좀 관심 가져야 될 텐데요. LG화학이 지금 올라가는 건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화학도 좋아서 올라가지만 한원시스템도 2차 전지죠. 이제 2차 전지가 테마 중에 올해 그 주요 테마 두 개를 뽑으라고 하면 지주사와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어떤 산업의 성장이 구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거대한 그런 테마, 그런 게 오래가는 거죠. 뭐 AR, VR,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거는 산업이 클 거라 생각만큼 안 하잖아요. 실제로 매출에 이어지는 회사도 별로 없고. 근데 실제로 2차 전지 이런 거는 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산업이 성장하니까 이러다가 이제 하나의 이런 업종으로 산업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여러분,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가 2000년대 초에는 인터넷 테마였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지금 카카오지만. 그렇게 테마로 있다가 그게 산업으로 잘 잡으면 그게 산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코스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코스닥 전망 6,300에서 좀 700포인트까지 좀 잡았죠. 그래서 제이노믹스, 5G, 4차 산업, 도시재생, 요거 말씀드렸었죠. 제이노믹스를 정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4차 산업이 2차 전지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또 이제 지수 말씀드리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5월 5,300억을 5,310억을 샀던 5월 최저점을 제가 지수에 코스닥 떨어질 때 이걸 최저점을 잡자. 왜냐? 수급이 들어온 자리가 돈이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누군가 새로 샀잖아요. 그럼 많이 산 사람이 그 자리가 빠지고 싶겠어요? 자기 손해인데. 이제 그런 논리로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정확히 6,266 딱 그 포인트에 맞았죠.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626포인트에 정확히, 앞서 말씀드린 620포인트에 정확히 반등이 일어났는데, 최저가가, 여러분, 그만큼 수급이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포인트에서 정확히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죠. 그러면서 이거 주도했던 건 뭔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외국인은 대형주 위주로 샀고 코스닥에서, 그리고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이 어느덧 완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외국인은 가격 메리트 있는 개별 종목. 외국인이 코스닥 비중이 17%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역대 최고로. 그만큼 이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을 사고 있는 거고, 이제 기관, 투신 이런 데서 이제 2차 전지 업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한번 3주간의 차트를 한번 보죠. 8월 2주차 하락. 그래서 정확히 여기서 이제 바로 2주간 상승이 올라왔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 강화와 기관의 매도세가 약화됐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 코스닥은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 중입니다. 개별 종목. 그럼 그 중에 뭐냐? 테마.
반도체 장비에서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아몰레에서도 엇갈리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내려가 있고 종목 따라서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수급 현황 한번 보시죠. 기관이 계속 팔고 있으나 기관의 매도세가 줄었어요. 여러분 저랑 보시면 이 수치 다 아시죠? 그리고 외국인은 꽤 사주고 있다. 그러면서 지수는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코스피랑 아직은 관망이다. 왜냐? 이번 주에 증시 조정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시자. 그래서 지수는 650에서 630포인트 박스권 이상하고요. 금속 이거 똑같습니다. 이번 주는요. 좀 조정이 있을 겁니다. 많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외국인 매매 현황 한번 보시죠. 자, SK 머티리얼즈, SK 시코롱, BI, 원인 머티리얼즈 이건 뭐예요, 여러분? 반도체 소재주죠. 이걸 파네요, 외국인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도 매도합니다. 근데 또 웃긴 건 이제 보세요. 이제 사는 거는 뭐 제약 바이오를 샀는데 파는 거는 뭐 PSK, 아모텍, 테스, 반도체 장비 자를 또 이렇게 사고 팔았다,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좀 업종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골라가면서 산다. 골라가면서. 그러니까 종목을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좀 개인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도 장이 안 빠지니까 전체적인 손실이 개인의 투자자들의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주요 이벤트에서 이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문난 잔치 잭슨홀 미팅이 있었는데 이게 뭔 얘기냐? 앨런 의장이 이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특별한 암시나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언급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오히려 의견이 분분해요. 아무 얘기 안 했다. 그럼 예정대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아니다. 금리 인상을 할 거면 미리 예상을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거다. 그런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금리 인상이 하반기에 중요하고 금리 인상이 돼서 더 높아지고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시에서 나와야 되죠.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키포인트는 물가다.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를 인플레이션 하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물가가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확률이 적다. 그리고 한국이 금리를 올릴 확률이 적으면 우리나라는 내수가 아직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올릴 확률이 적어진다. 부동산만 난리치지 않으면. 근데 부동산이 좀 잡히고 있죠. 그러니까 향후 어쨌든 단기적으로 9월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삼성, LG, SK 빼면 순이익이 감소다. 위 3개 그룹 빼면 코스피 기업 순이익이 17% 감소했다. 결국엔 대기업 집중 현상이 심한데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코스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3개 그룹에 관련된 주를 사야 된다. 이 안에서도 살 게 많으니까 굳이 다른 걸 살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주사 전성시대. 저희 그 핫한 테마에도 지주사 있죠. 그래서 주요 지주사 평균 주가 상승이 올해 29%랍니다. 한진, 하나, LS, LG, GS, 두산, SK, CJ. 그래서 롯데가 빠진 게 좀 아쉽지만 롯데나 효성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 주가가 자리를 잡으면. 그러니까 지주사 지금 말씀드렸죠. 지주사 전환 예상 종목에 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코스닥 실제 성적 기대 이하다. 상장사 70곳 중에 44곳 전망치 하회한다.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실적을 예상을 하는데, 이러니까 코스닥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잘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증권사 추정치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외로 들어온 게 70곳 중에 21곳뿐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예상할 수 없으니까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 투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왜 말씀드리느냐. 증권사 목표 주가를 맹신하는 건 안 된다. 분명히 뉴스나 이런 데서는 증권사에서는 실적이 좋다고 했는데 주가는 계속 빠져요. 알고 보니까 실적이 허당인 거예요. 외국인이 이미 팔고 나갔어요. 우리보다 더 빨리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매매해서 그렇게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 좋다는데 기관이 갑자기 대규모로 팔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나와야 돼요. 손절을 하고.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뭐 기관 지금 주가는 10,000원인데 주가 예상은 23,000원이다. 이렇게 해갖고 사시는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만큼은.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매수한다는 건 여러 가지를 보고 사셔야 되고 또 대응도 잘 하셔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주식에서 수익을 난다는 건 그 뭔가 행위 자체가 내긴 어렵지만 어떤 다른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려고 하지만 내가 어디 가서 100만 원을 벌려고 해요. 그럼 장비도 사야 되고 가게도 세내야 되고 모두 해야 되잖아요. 주식은 그런 초기 투자 비용이 안 들잖아요. 핸드폰만이나 PC만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자, 코스닥 사들이는 투신. 투신이 11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했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을 담았다라고 보시고 이제 코스닥에서 기관의 아까 말씀드린 매도세가 줄어든 게 코스닥 상승의 배경이다. 코스닥 매도세가 줄었잖아요. 왜? 투신이 안 팔아서 그래요. 원래 연금이나 여러분 보시면 우정국, 그러니까 기타 법인 잡히는 우정국을 예전부터 샀었고, 그죠? 그다음에 전기차 시대 성공. 지금 핫한 테마죠, 전기차가. 근데 지금 뭐 퍼가 뭐 50까지 가는데 저는 요새 어떤 생각 드냐면 전기차가 요새 가는 거 보면 화장품이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산성 LNS가 막 50%까지 가고 퍼가.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를 사시는 분은 짧게 들어가서 먹고 5% 10% 먹고 들어오는 그런 걸 하셔야 되고 이걸 전기차를 사서 장기로 갖고 가실 분은 사기는 좀 약간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전기차도 보시면 여러분 소재와 전기차 소재 전기차 배터리 소재와 소재 만든 데가 많이 갔고 그게 우선적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주 뭐 우리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전기차 소재주 부품주 있죠. 부품주 그런 게 있는데 소재는 지금 좀 많이 올랐다. 에코프로 이런 거 엄청 올랐죠. 미리 땡겨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는 미래의 실적을 선방향하는 특징이 있다. 그것 플러스 프리미엄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게 미래 이익. 그건 우리 쉽게 프리미엄. 아파트 살 때 말씀드렸죠. 아파트가 분양가는 1억이지만 우리가 뭐 피를 주고 사면 1억 5천씩 주고 산다는 건 5천만 원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 생각하는 그런 프리미엄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1억 5천에도 사는 거죠. 분양권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그래서 근데 그게 이미 너무 많이 땡겨왔단 말이에요. 전기차 소재, 배터리 소재는. 그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소재는 건드리면 안 되고 전기차 부품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자동차 부품을 사고 싶은 분들은 단타로 접근해야 된다. 여러분 증권사 방송에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얘기 증권사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이건 뭔 얘기냐면 단타 치시라는 얘기 단타. 방송에서 단타 치라는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잖게 얘기하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곁다리 팁으로 말씀드리면 증권사에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죠. 이게 뭔 얘기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죠.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대충 바닥인 것 같은데 여기가 바닥인 건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나눠 사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증권사에 이렇게 증권 방송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죠. 라고 여기 얘기한다면 그 얘기는 지금이 바닥인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으니까 몇 번 나눠서 한번 좀 뭐 1, 2주에 걸쳐서 사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재고 없는 화학철강. 계속 저희 2분기 탑주라고 말씀드렸죠. 탑픽 업종이라고. 출하량보다 당연히 재고보다 출하량이 더 많으니까 그런 거고. 이제 소재가 완성 부타디엔이라든지 정제 마진, 정유라든지 부타디엔 화학이라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반기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죠. 실적 개선주. 그다음에 이재용 징역, 삼성주에 희비가 걸렸다. 이재용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그 반대급부로 이부진의 호텔 신라가 강사를 했다. 이게 뭔 얘기냐? 이런 건 여러분 어떤
그 펀더멘털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저도 증권사처럼 말해볼게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여러분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타 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증시 및 이벤트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증시는요, 기술적 반등 완료에 따른 횡보 조정이 예상됩니다. 여전히 주식 비중을 낮추고, 이제 총알을 장전하고 있어야 되니까 주식 비중을 낮추고, 박스권 매매,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3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올해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내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상은 힘들 듯 합니다. 미국이 막 올리지 않는 이상, 미국이 먼저 올리지 않으면 우리도 안 올려요. 근데 미국이 올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참 다행인 거죠. 그래서 횡보 조정을 한 후에 9월 초에서 9월 중순 본격적인 매수가 가능한 시기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기존 주도주냐, 이때 신규 주도주 부상이냐, 탐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지금은 굳이 매수를 무리하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샷, 원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여러분? 조준경에 있는 타겟을 찾는 조준경입니다. 이제 조준경을 보며 타겟을 찾는 시점입니다. 신중히 타겟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열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에 좋은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월 31일 방송 안내입니다. 캔들 차트의 비밀 5편 역마치 캔들 휴가. 원래 이제 지난주에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휴가를 지내다 보니까 못 해드렸어요. 거기 현지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휴가도 갔다 왔고, 이제 좀 목소리도 좀 힘이 있죠. 예전과 틀리게. 저도 좀 이게 충분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좀 몸과 마음도,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힘내서 좋은 정보 여러분께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